안녕하십니까. 고금TV입니다. 오늘은 함흥차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풍간이라고 하는 말은 사물에 비유해서 넌지시 간한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태종 방언이 난을 일으켜서 아우 둘을 죽이자 정종에게 선의하시고 태조께서 함흥으로 행행하신 뒤의 일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함흥차사라는 말이 있지요. 함흥차사의 차자가 보낼 차자인지라 원래는 함흥으로 보낸 사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신으로 보내기만 하면 번번이 돌아오지를 못해서 어딘가 가서 안 오는 경우를 이른 말이 되고 말았죠. 조선 유교 사상의 근간은 효입니다. 모든 선한 행실이 효행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인데 사실 이 말은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특히 임금은 효도로서 백성으로 하여금 본밖에에서 교화한다고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방언이 반란을 해서 아버지 태조께서 함흥으로 행행하셔서 효도는커녕 불화하고 있으니 백성 및 신하들에게 체면이 말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늘 태조를 보시러 보냈지만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려는 사람이 없었는데 음성박씨 박순이라는 사람이 가겠다고 나섭니다. 근데 이분이 사신이 타는 수레를 타고 가지 않고 망아지가 딸린 말을 끌고 왔다고 합니다. 함흥에 들어가서 행제소가 눈에 보이자 망아지를 나무에 메어놓고 어민말만 타고 갔습니다. 그러자 망아지가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어미말은 가지 않으려고 빙빙 돌고 새끼와 어미가 서로 부르고 난리를 칠 거 아니겠습니까? 태조가 괴이하게 여겨서 물었죠. 왜 말과 망아지가 저리 울어대는가? 예, 전하. 제가 길을 오르는데 방해가 되어서 오다가 망아지를 나무에 메어두고 왔더니 미물조차도 어미와 새끼 사이에는 지극한 정이 있는지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저리 아우성입니다. 그러자 태조가 매우 슬픈 빛을 띄우시고 잠저 시절의 옛 친구로 대접하며 머물러 두고 보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조와 박순이 장기를 두고 있는데 마침 쥐가 새끼를 낳고 지붕 모서리에 떨어져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보고 박순이 장기판을 밀쳐두고 엎드려서 울며 비유를 들어서 간절히 돌아가실 것을 상종하니 이윽고 박순에게 한양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행제소의 여러 신하들이 힘써 죽이라고 청했는데 박순이 용원강을 이미 충분히 건넜다고 생각되는 무렵에 검을 주며 죽이도록 허락을 하되 용원강을 이미 건넜거든 추격하지 말라고 합니다. 살려주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길 떠난 박순이 갑자기 병이 나서 길이 늦어지는 바람에 강나루에 이르러서 건너려고 할 때 사자가 와서 그의 허리를 베어 죽여버렸습니다. 태조가 들으시고 크게 놀라고 애통해서 말하기를 박순은 좋은 벗이다. 내가 전일에 돌아가기로 약조한 말을 시건하지 않으리라 하시고 이윽고 내려갈 뜻을 결심하시고 남쪽으로 돌아가셨다. 박순의 처 임씨는 박순의 부음을 듣고 자기 목을 베고 죽었습니다. 박순의 벼슬이 판중추부사에 이르렀고 시호는 충민공이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에 박순의 부조묘가 있죠. 부조묘라고 하는 것은 연년세세 대대손손 기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어준 사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순은 음성인이다. 음성박씨다 이 말이죠. 태조 함흥에 행행하시사 전후 문안사를 앞뒤에 온 문안인사 온 사자들을 번번이 법을 썼다.
이 말은 형벌을 썼다 이런 얘기인데 죽였다 이 말을 임금이다 보니까 부드럽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죠. 태종이 묻기를 군신 중에 누구를 보내면 좋겠느냐 하고 묻자 군신들이 없을 막자요.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순이 가길 청했다. 그런데 불용 사거하고 사신이 타는 수레를 쓰지 않고 자기가 데리고 갔다 이런 얘기예요. 자모마 새끼말과 어미말을 데리고 갔다 이런 얘기죠. 입 함흥하야 함흥에 들어가서 망견 행제소하고 이거 망자는 멀리서 본 거예요. 행제소가 있는 것을 보고 행제소가 있는 것을 보고 멀리서 본 거예요. 고로 이자는 쓸데없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없어도 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새끼말을 나무에 메어두고 을자 하면은 여기 써있자를 을자로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데리고 뭐 그런 정도의 의미인데 기 말탈 기자지요. 어미말을 타고서 태조에게 나아갔다. 자마 이거 새끼말이 아니에요. 이건 새끼말이고 이건 어미말이에요. 이 국자는요 가지 않으려고 이 발을 촘촘히 떼고 멀리 뛰지 않고 이런 형상을 표현한 글자예요. 이거 돌아보고 서로 부르면서 회황 이거 자꾸 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거늘 상을 아래놨을 적에 이미 상을 아래냈을 적에 태조가 괴이하게 여겨서 그 까닭을 물었다. 순이 대답하기를 방어로 길 가는 데에 방해가 되어서 그 새끼말을 메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새끼와 어미가 서로 떨어지기를 참아 못하는 모양입니다. 비록 미물이라고 할지라도 지극한 정이 있는가 봅니다. 상자는 임금이에요. 임금이 척연히 슬퍼하는 모양이고요.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 박수는 잠저 때의 옛 친구이기 때문에 그를 머물러 두고 불견, 파견하다 할 때 견자요 보내지 않으셨다. 어느 날에 상께서 임금께서 태조께서 순과 더불어 국희 이거는 장기를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장기를 주고 있었는데 마침 작자 마침 유자는 쥐에 가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쥐가 그 새끼를 안고 지붕 모서리로 붙어 떨어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서로 놓지 않는 것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박순이 바둑판을 밀어버리고 엎드려서 울면서 비유를 진주해 가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 더욱 간절했다. 임금께서 마침내 회란 이거 임금이 타는 수레 이거 방울란자인데 임금이 타는 수레를 말하니까
란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 말은 태종한테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순이 명을 얻어서 바로 이별을 고하자 행제소에 여러 신하들이 힘써 그를 죽일 것을 청하였다. 임금께서 이거 도자가 아니고 탁으로 읽어야 됩니다. 헤아릴 탁자예요. 길이 이거 길행자죠. 길이 이미 용흥강을 건넜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뒤에 추격할 것을 허락하였다. 사자에게 검을 주어서 말하기를 만약약자예요. 이미 강을 건넜거든 쫓을 주자 쫓지 말아라. 순이 길에 올라서 갑자기 병이 있어서 겨우 이르렀다. 강 언덕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강 언덕 한자. 등주 미급도라. 배에 오르기만 했지 아직 건너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런 얘기죠. 그때 때 시자는 이때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미급도시라고 여기까지 붙여도 됩니다. 사자가 이르렀다. 드디어 이윽고 그 허리를 베었다. 유시왈 어떤 사람이 시를 지어서 말한 거예요. 반은 강 위에 있고 반은 배선자 배 위에 있네 라고 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조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크게 놀랄 경자예요. 슬퍼할 통자. 놀라고 슬퍼해서 말하기를 박수는 양우이다. 좋은 것이다. 내가 끝내 불식 주석지연 어제 주자죠. 옛날에 했던 말을 시건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윽고 뜻을 결단해서 남으로 돌아왔다. 태종께서 그 박순이, 그 기자 박순이에요. 박순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화공에게 명해서 그 박순의, 그 기자 박순이에요. 박순의 반신을 그려서 그것을 가지고 진 태조에게 올렸다. 박순의 처 임씨가 부음을 듣고 스스로, 이거 목벨 문자예요. 목을 베어 죽었다. 관이 벼슬이 판중추에 이르렀고 시호는 충민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벼슬을 하던 공직자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직임을 수행했죠. 그런데 요즘 공직자들은 자기 목숨은커녕 자기 직도 걸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저 자기 장관에서 떨어질까, 무슨 청장에서 떨어질까 이런 거나 걱정을 하지 자기 직분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지요.